과학기술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과학기술 또 자체로 또 우리가 뭐 기술적인 가치가 있지만은 이제 그게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데 조금 더 미래는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명의 발전이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몇 가지의 그 혁신 기술이 꼭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좀 분류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서 low hanging frui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제 그 낮은 그 가지에 달려 있는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 low hanging fruit이라는 거죠. high hanging fruit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맺어진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아주 쉬운 것들을 이렇게 따먹는 거죠. 혹시 우리 연구가 그런 그 low hanging fruit에 이렇게 좀 멈춰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더 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죠. 물론 이제 그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제 쭉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뭐 꼭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제 도전 의식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세기에 이제 그 3대 그 혁신 기술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비료를 만들고 그 식량 생산을 이제 급격하게 확대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TNT도 만들어졌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페니실린. 그 이제 항생제가 만들어지면 사실 질병을 우리가 이제 극복한 그런 기술. 세 번째로는 이제 화석연료나 원자력 같은 정말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혁신 기술들이 모두 다 또 그 인류를 위한 또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그 큰 질문에 대한 그 솔루션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러한 그 혁신의 그 기술들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와 있고,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이름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한 이름으로 지금 온통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중국의 뭐 중국 제조 25, 뭐 일본의 뭐 소사이어티 5.0,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 모두가 지금 기술 혁신을 가지고 지금 다 같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휴머니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그 혁신 기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그 연구 활동을 좀 하면서 이제 그 연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늘 좀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외신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K컬처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K컬처의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세 가지의 그 한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K푸드, 음식에 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불고기, 뭐 비빔밥,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K뷰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그 다음에 뭐 성형 수술, 그 다음에 또 그 뭐 미국에서는 이게 뭐 손톱 미용을 한국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그 아이돌 약인데, 보통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그 구성을 하면은 일단 그 좀 외모가 좀 출중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댄스를 먼저 가르친답니다. 퍼포먼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은 그 과정이 사실은 거꾸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본 게 아니고 그 음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이게 지방 출신이고, 그러나 스스로 작곡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기 전부 방탄소년단을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그
자기들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 가사들 보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가치를 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Love Yourself의 그 시리즈 이제 곡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들을 보니까 정말 그 자기들이 그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K컬처로 다시 돌아오면은 거기 이제 읽어보면은 K푸드가 성공하는 요인이 이제 뭔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포장을 잘해야 되고 뭐 서비스 잘해야 되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맛. 음식인데 맛. 그 다음에 K뷰티. 다른 거 다 필요 없답니다. 결과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 BTS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음악이 먼저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성공한 것이 결국은 본질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음식의 본질, 그 미의 본질, 음악의 본질을 찾아가니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과학기술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 본질을 찾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또 이제 그 학교 경영을 하면서 가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대학과 출연연과 기업 연구소가 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제가 조금 가끔 이제 그런 의아심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제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연구의 그 세 파트는 저는 전혀 다른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은 사실은 이제 그 교육이라는 어떤 본질을 지켜가고 출연연이라는 어떤 그 국가의 그 전략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본질을 지켜가고 기업연구소는 그 기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상용화 기술을 한다는 그런 본질을 지켜간다면 정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더 그 피로 사회를 만들지 않고 그런 연구의 그 협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의 컨텐츠에서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할에서도 그런 좀 본질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은 아마 30년 후에 저보다 더 훌륭한 그 과학자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업한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어떤 작은 실패와 성공들을 이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창업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매출이나 뭐 이런 그 성장 단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굴곡을 많이 거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조금씩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 판매 및 기술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고객을 직접 만나고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제품을 영업한 그런 분이 같이 팀으로 들어왔고요. 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죠. 요즘은 뭐 1인 창업도 많이 있지만 사실 혼자 창업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영업을 할 사람, 그 다음에 기술을 할 사람, 제가 기술을 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경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 이공계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그 교육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실 줄 아는 어떤 그런 기본기가 있어야지 창업해서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가지기 힘든 걸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이었어요. 사실 가장 창업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품 만들어서 내가 팔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었으면 고객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창업하면 3년에서 7년 사이에 데스밸리가 온다고 죽음의 계곡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더라고요. 저희도 95년에 창업을 했는데 98년 그때가 한창 IMF 시기였거든요. 그때 데스밸리가 오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요 시기에 창업하고 처음 요 시기에 데스밸리가 올 때는 대부분이 거의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거의 한 90%가 현금이 안 도는 겁니다. 사실 매출을 해도 수금이 안 될 수도 있고 현금이 순간적으로 이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현금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사실 사업할 거리는 좀 있는데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창업을 해서 볼 때는 한 6개월간에 항상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IMF가 오면서 수금도 안 되고 뭔가 자금이 고갈이 된 거죠. 이제 그 시기에 또 계획에 차질도 생기고 그 시기에 저희가 IMF를 만났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 IMF를 우리 이 데스밸리를 극복했냐면, 사실 저희는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줬어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한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을 버텨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빠르게 매출을 하고 해서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다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날이 돌아오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또 기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창업 후 3년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죠. 이 시기를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 불량자가 생기고 시장에서 내 제품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데스밸리를 넘기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뭐 이 판매만 가지고는 우리 회사는 절대로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내 제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자체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제품을 가지게 된 게 저희 오즈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제가 이때 알았던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하라고 최근에는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빠르게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질에 충실한, 본질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나간 제품은 결국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냐?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 기능의 제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다시 제품을 피드백해서 넣어라. 이제 그게 이 이론의 핵심인데, 사실 뭐 잘 알진 못했지만 제가 저희 제품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고객의 인질로 잡혀서 살았어요. 항상 기술 책임자 데리고 오라면, 저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대리부터 다 밟아 올라간 지책인데요. 제가 과장일 때도 저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였고 항상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또 얘기를 듣고 그 고객의 소리를 빠르게 제품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즈가 그래도 시장에 출시해서 잘 맞아떨어졌던 부분은 요 5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제품을 출시했는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웹 기반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전자정부부터 뭐 금융기관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CRM, ERP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CS 환경에서 다 웹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어디를 타겟팅하고 있었냐면 웹 환경을 타겟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산 소프트웨어보다 더 먼저 웹 환경을 타겟팅한 국산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객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좀 또 포인트였고요. 고객과 소통을 잘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고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상당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외산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외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다 정부나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국산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그런 기업에 팔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고객에 저희 제품을 넣는, 또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저희가 그 5년간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저희가 창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외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좀 가능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이유로 제품을 잘 시장에 정착시켜서 좀 빠르게 국산 그 리포팅 시장에서는 1위를 하게 됐고 2002년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캐파가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그 IT 기업에 대한 코스닥 버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 버블의 막차를 타고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성공과 안정은 위기의 징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 회사는 그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몰랐는데 지금 이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가 사실은 그때 제가 자만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위 기업들은 PT를 할 때도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냥 내 제품, 고객이 원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이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고객들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창업할 때 상당히 많은 그 교육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조직을 키우다 보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한 뭐 40~50명 이렇게 되면서 조직 관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직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외산 소프트웨어를 뚫고 국산 소프트웨어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저희는 매번 더 많은 그 소프트웨어 카피수를 팔았는데 매출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된 거죠. 사실 코스닥에 들어갔는데 성장이 정체되면 사실 그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니까 해외도 잘 팔리겠지 했지만 해외에서 거의 한 칸 피도 안 팔리더라고요. 해외 시장은 상당히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조금 쉽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려워 보이고 남이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쉬워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분야에도 좀 투자를 하게 되고 예, 다 망했습니다.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한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이 정책이, 성장의 정책이 5년, 6년이 지속이 됐거든요. 뭐 1억 흑자, 1억 적자, 뭐 조금만 더 가면 퇴출당하게 생긴 거죠. 그 막바른 길목에서 저희가 M&A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M&A가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성공적인 M&A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M&A를 하면서 사실은 리스크가 더 크게 됐습니다. 그쪽이랑 저희랑 같이 공동 대표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 어떤 가치관도 좀 틀리고 또 같이 이 소프트웨어랑 그쪽의 분야를 같이 키우기로 했지만 이쪽 분야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고 이제 경영권을 그쪽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저희 제품에 대한 사업권을 그대로 사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저희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그렇게 지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지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커스를 찾게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지 못하는 건 바깥에 있는 그런 수많은 경쟁자들 때문이야. 그 경쟁자들이 가격을 막 다운시키기 때문이야. 모든 문제들을 경쟁회사에서 자꾸 바깥 외부 요건에서 찾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사업하면 그 외부 요건은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디폴트 상황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조직 관리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제품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게 되고, 그래서 조직 문화도 좀 다시 바꿔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경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IT 기업이,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IT 기업이 자기네 내부 시스템 관리를 안 합니다. 내가 시스템 구축해서 외부에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돈이 안 되는 내 내부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조직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관리도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영업관리 시스템, 기술지원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 관리는 나중에 이제 기업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은 처음에 쓸 때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쓸 때는 처음에는 아주 불편해요.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걸 계속 써야 되니까. 언제쯤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한 2, 3년 뒤에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지금 보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매출에 대한 관리, 리스크 관리, 또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포시에스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니까 우리가 사실 혁신이라는 건 어렵지만 이 조직의 혁신이라는 거는 작은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많은 기술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기술에 또 최근에 어떤 감성을 좀 더 보태서 우리나라에도 구글과 같은 그런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니콘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